예, 이번 시간에는 응용역학의 첫 시간으로서 첫 단어, 즉 힘과 모멘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학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물리량에 대해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물리량에는 이렇게 벡터량하고요, 스칼라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벡터량에는 요 비읍이 있죠? 그죠? 그래서 크기와 함께 반향, 비읍이 있잖아요. 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칼라 같은 경우는 크기만 있고 반향이 없는 양이다. 이렇게 되는데, 반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한다면 한쪽은 뭘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향이 있다는 얘기는 부호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더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다 보면 0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별짓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질량이라는 게 스칼라량 있잖아요. 그죠? 이 질량에 대응하는 벡터량은 힘과 무게입니다. 같은 건데 스칼라로 표현하느냐, 벡터량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벡터량에서, 즉 반향 있을 때 모멘트가 있어요. 이 모멘트는 회전력인데요. 거기에 대응하는 스칼라량은 1과 에너지다. 이것은 시험에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뒤쪽에 가서 응용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힘의 3요소입니다. 힘의 3요소인데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약속해요? 그렇죠. 화살표로 나타내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화살표의 길이를 뭐라 하자? 힘의 크기라 하자. 그리고 요 점이나 이 점은 힘의 작용점 또는 위치하는데요. 자, 여기에 작용점이란다면 당기기 때문에 인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작용점이란다면 누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이 각도, 수평으로부터 얼마의 각이 있는가, 이 각을 재는 걸 바로 힘의 반향이라 합니다. 그 작용점은 좌표로 X좌표, Y좌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가 있어야 되고요. 힘의 작용점이나 위치가 있어야 되고, 힘의 반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를 합니다. 즉, 힘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이 세 가지를 계산하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힘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하면 요 길이, 즉 크기만 구하면 되겠죠. 힘의 반향을 구하시오 하면 이 반향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구해야만이 구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 좀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힘의 분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힘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바퀴는 360도죠. 그럼 각 1도마다 한 개씩만 그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6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각도로 있든 간에 우리가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시켜서 계산하자. 그러면 수직 반향과 수평 반향만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분해해서 보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자, 그 힘이 하고 수평하고 이런 걸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타가 있는 쪽으로 분해시킬 때는 원래 힘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고요. 자, 이쪽은 세타가 없는 쪽이죠. 없는 쪽으로 분해시킬 때는 원래 힘에다가 무슨 세타냐면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상가함수인데요. 그냥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외우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각도 있는 쪽은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고 각도가 없는 쪽은 사인 세타가 곱해진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힘에 대한 부호인데요. 아까 분해를 하든 합성을 하든 간에 또 부호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면 직각좌표 다 알고 계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이때 여가 플러스죠? 그죠? 여가 플러스죠?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체크, 이쪽은 마이너스 체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은 플러스, 내려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의 합성입니다. 자, 도해법인데, 도해법의 종류가 시력도와 연력도가 있는데, 아까 힘의 3요소가 뭐였어요? 크기, 반향, 작용점 또는 위치였죠? 그래서 시력도는 크기와 반향을 구할 수 있고요. 작용점은 연력도에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연력도에 이응이 있잖아요. 작용점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응이 있죠. 그래서 이응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시력도는 뭐냐면요, 현재 이 P1과 P2를 우리가 합치려고 합니다. 하나를 합치려고 하는데, 이 P1 그대로 놔두고요. 이 P2를 그대로 이렇게 P1 끝나는 점에서 그대로 그립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연결이 되겠죠. 이게 합력 R입니다. 자,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시력도다. 이런 얘기죠. 시력도. 그러면 시력도는 보세요. 여기까지 길이 잴 수 있으니까 뭐가 구해진 거야? 크기가 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은 또 각 잴 수 있죠. 뭐 반향이 구해지는 거죠. 근데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력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점을 긋고 이렇게 선을 세게 긋으면요. 요 놈을 여기다 선 그대로 긋고요. 만나는 점에서 요 선과 나란히 긋고요. 또 만나는 점에서 이 선과 나란히 긋으면 처음 선과 나중 선이 만나는 이 점이 작용점입니다. 이 작용점에다 이 힘에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리지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연력도에서 뭘 구한다? 작용점, 즉 위치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계산식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합력의 크기입니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자, 이렇게 세주면 여기가 A고 B고 C고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고로 A는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뭐다?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다 시력도를 그린다 보면 P1에다 시작점에다 여기다 P2 이렇게 갖다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길이가 힘의 크기였으니까 얘나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R은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한 놈을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수평한힘이니까 H라고 하고 여기 수직한힘이니까 V라고 한다면 또 힘이 여러 개라면 수평한힘 전부 합친 거, 수직한힘 전부 합친 거, 그죠? 그놈의 제곱한 것들 더해갖고 루트 씌우면 뭐가 나온다? 합력 R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합력의 반향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알파라면 탄젠트 알파는 윗변분의 높이잖아. 그죠? 그럼 P1분의 P2, 즉 시그마 H분의 시그마 V가 되는 거죠. 이때 알파는 인바 탄젠트 시그마 H분의 뭐가 된다? 시그마 V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식입니다. 기본식. 시험에 얼마나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식이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즉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힘이 이루어지는 관계, 즉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각 알파를 이루고 있을 때 요거를 힘을 합칩니다. 아까 어떻게 합치냐면 이 P2라는 힘을 수평으로 나누고요. P2라는 힘을 수직으로 나눠서 이 F1과 이 F2의 수평한 힘을 더한 것이 시그마 H가 되고요. 이 F2의 수직한 힘이 시그마 V가 됩니다. 그래서 R은 시그마 H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V의 제곱이라는 식에 넣어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합력 R은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 F1, F2 코사인 알파 한 놈을 루트 씌우면 합력 뭐가 된다? R이 나온다. 근데 이게 시험에 어느 정도 나오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 몇 개 정도? 한 4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좀 살펴보면요. 만약에 힘을 이렇게 3000kg짜리 힘하고 4000kg짜리 이 힘이 30도의 일을 있다. 합력 R이 얼마냐?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얘가 F1으로 보든 얘를 F1으로 보든 하나는 3000이고 하나는 4000이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다 적은다고 한다면은 3000의 제곱 플러스 4000의 제곱 플러스 2배의 3000 곱하기 4000 곱하기 코사인 몇 도? 30도하고 루트 씌우면 뭐가 나온다? 합력 R이 나온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 암기만 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별표 몇 개 했어요? 별표 4개 했습니다. 별표 4개짜리 공부를 안 하시면 큰일 나죠. 자, 다음은 이제 평행한 여러 힘의 합성인데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통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반향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P1, 얘는 올라가니까 플러스 P2, 얘는 올라가니까 플러스 P3, 얘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P4 하면 이제 힘을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쉽고요. 또 뭐 수평 반향만 있는 것들도 계산 방식은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참고로 동일점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F1이라는 대각선 힘이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할 수 있죠. 아까 분해법 배웠죠? 또 F2를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분해할 수 있고 F4도 이렇게 분해할 수 있고 F3도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플러스 두 개, 얘 두 개는 마이너스 하면 시그마 V가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플러스, 요거 두 개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H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합력 R은 시그마 H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V의 제곱의 루트였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합력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힘을 다시 합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점에 작용하지 않는 여러 힘. 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P1도 이렇게 분해시킬 수가 있죠. 자, 어떻게 돼요? 각도 있는 쪽이니까 P1 코사인 세타 1. 요것도 돼요. P1 사인 세타 1이고요. P3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 힘으로 구별할 수 있겠죠. 각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P3 코사인 세타 3, P3 사인 세타 3고요. P2도 수직과 수평을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도가 수평 쪽에 있으니까요.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얘는 P2 곱하기 뭐야?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V 같은 경우에는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더하면 시그마 V가 되고요. 얘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하시면 시그마 H가 되겠죠? 그래서 합력 R 구하는 기본공식 뭐? 시그마 H 제곱 플러스 시그마 V의 제곱 한 놈에 루트 씌운 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합력 R이 계산이 되는, 예, 그쵸?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첫 번째 챕터로서 힘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멘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